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구 경기에는 희생 번트라는 게 있습니다. 타석에 서 있는 나를 죽여서 1루에 나가 있는 동료를 2루로 살려내는 것입니다. 바둑에도 사석작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도를 일부러 죽음의 길로 몰아넣고 상대가 그것을 탐하는 사이에 반대로 더 큰 것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희생번트 혹은 사석작전이라는 말을 떠올린 것은 어제 있었던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해 이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검찰은 조직의 명예를 죽이는 대신 추 장관을 살리는 것 같은 전략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의 아들에 대해서는 군무 이탈 혐의를, 그리고 엄마에 대해서는 군무 이탈 방조 및 불법 청탁 혐의를, 그리고 추 장관의 보좌관에 대해서는 부정 청탁 혐의를 수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이 전격적이고 기습적으로 추 장관 모자와 보좌관에 대해 무혐의를 밝혔습니다. 이 국민들과 언론이 온통 북한군 총격에 의한 어업지도선 해수부 공무원 사살 사건에 신경이 쏠려 있는 사이에 서울 동부지검은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리고 기자회견도 없이 추 장관 아들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하고 사건을 종결지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 거의 모든 신문에는 면죄부라는 이 주먹만한 활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추 장관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손을 놓고 있던 검찰이 9월 초에 이르러서야 본격 수사에 나서는 척하더니 불과 한 달 만에 추 장관 측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의 관심과 분노가 다른 곳에 쏠려 있는 사이에 서울 동부지검이 기습 펀트를 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조 출입 기자들은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일입니다. 추 장관 본인이 발탁하여 진용을 짜놓은 서울 동부지검 간부들이 추 장관을 유죄의 취지로 재판에 넘길 리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한 가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 장관에 의해 발탁된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든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이든 이런 검사들이 이번 군무이탈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추 장관과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추 장관의 미래에 자신들의 운명까지 걸면서 이런 면죄부를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검사들의 기본 속성은 추 장관이 어떻게 되든, 차기 정권이 어떻게 바뀌든 검사 자신들이 살아날 궁도를 마련해 놓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과 최모 보좌관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이 무려 23일 동안이라는 황제 휴가를 사용하고 있었던 2017년 6월에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최모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계속 보고를 합니다. 아들 거는 처리했습니다.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네, 이것은 추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 가족의 아주 사적인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추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밝혀낸 결정적인 증거는 그 다음에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김땡땡 대위 지원 장교님 010 땡땡땡 땡땡땡땡땡 하고 전화번호를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자 보좌관은 네 웃음 표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추 장관은 불과 보름 전 국회 대정부 질문 때 야당 의원이 다그쳐 묻자 제가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동부지검 발표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상급부대 장교의 전화번호를 직접 전달했습니다. 당 대표가 보좌관에게 전화번호를 주었는데도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왜 추 장관 모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척하면서 추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을까요?
추 장관의 거짓말은 야당도 아닌 바로 서울 동부지검에 의해 그리고 카톡 메시지라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에 의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겨레 신문마저도 일면에는 추미애 거짓 해명, 검찰은 아들 의혹 모두 불기소라고 제목을 뽑았고 사설에서는 바로 그 거짓 해명에 대해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동부지검은 왜 굳이 공개하지 않아도 될 이 카톡 메시지를 공개했을까요? 야구에는 희생 번트도 있지만 기습 번트도 있습니다. 주자가 없는데도 기습적으로 번트를 내서 자신부터 살고 보는 것이 기습 번트입니다. 검찰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죽이고 대신 추미애 장관을 살리는 척했지만 사실은 자신들이 살아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아들의 직속 상관도 아닌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자신의 보좌관에게 이 전화번호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모르기 때문에 밝히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밝히지 않은 것, 그러면서도 추 장관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증거를 내놓은 것, 이것은 거꾸로 서울 동부지검이 추 장관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추 장관을 방패 쳤으니, 쉴드 쳤으니 앞으로는 추 장관 당신이 우리를 방패 쳐야 한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른바 쌍피 방탄 전략입니다. 서울 동부지검 입장에서는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는 카톡 메시지가 확보됐고 내부적으로 이것을 알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당한 숫자가 된다면 이것을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거짓말쟁이인 것은 맞으나 그것이 군무이탈 방조 혐의 및 부정청탁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식으로 빠져나간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놓아야 설령 정권이 바뀐 뒤 국정조사나 특검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 추미애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화를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미애 장관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할까요? 자칫 정권을 흔들 만큼 국민 여론을 악화시켰던 황제 휴가 스캔들의 장본인 추미애 장관을 대장 계급장 떼어내고 이등병 불명예 시킬 것인가? 아니면 대장 계급장을 붙여놓은 채 명예퇴역을 시킬 것인가? 둘 중에 후자를 일단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일보는 이런 일면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청와대 가을 광폭 개각 인선 착수 추 법무 교체 검토.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 1월 임명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개각과 함께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면 검찰개혁이 사실상 완성되는 만큼 추 장관이 공과 과를 안고 퇴장하는 모양새를 취한다는 시나리오다. 검찰 기소를 모면한 정치인 추미애. 추석이 지난 뒤 10월 중순 문재인 정부 제3기 개각이 대폭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녀의 앞날은 봄날일까요? 먹구름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만나본 거의 대부분 관련 인사들은 정치인 추미애가 그때쯤 본격화되는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에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을 위해 이른바 검찰개혁에 동원됐던 추다르크, 그 이후에 토사구팽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녀 또한 가만히 있을까요?